2학기 2차 지필 심화 2차 강의입니다. 네, 2차 강의고, 선생님이 영상 올리다 보니까 저번 강의에, 네, 싫어요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네, 싫어요가 있었습니다. 네, 좀 슬퍼지네요. 선생님, 원래 댓글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그랬구나. 같이 한번 또 봅시다. 15번 그래프의 가 물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화율이 나와 있고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약간 도시와 연관된 거네요. 그죠? 가를 봤더니 도시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도시화율은 제일 낮네요. 여기는 아프리카가 될 거고요. 나는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 총 인구도 가장 많은 아시아 거고요. 나머지 다는 앵글로 아메리카겠네. 그죠? 도시화율이 제일 높네요. 그죠? 앵글로 아메리카. 1번 가 아프리카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촌락 인구가 적죠. 그죠? 도시화율이 더 적으니까 아시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다음 앵글로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겠네요. 정답은 3번.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6번 갑니다. 가물결 다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럽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 격차에 따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벨기에에서는 땡땡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방 여기서는 네덜란드랑 가까웠다고 그랬죠? 네덜란드랑 가까워서 네덜란드어를 썼고 플랑드르 영어로 하면 플란더스였어요. 나어를 사용하는 wallonia 지역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카탈루냐 지역. 카탈루냐는 이제 선생님은 수업 때 안 알려주긴 했는데 여러분들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이 있는 지역이 카탈루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카탈루냐를 둘러싼 분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엘 클라시코라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간의 축구 경기가 유명하죠. 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로화 대신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유로화를 쓰고 있고요. 프랑스도 유로화를 쓰고 있고 에스파냐도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쓰죠. 프랑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앵글로 문화권 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 나와 다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네덜란드보다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정답은 5번.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종교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하마스 또한 유대교 여기 나오는구나. 유대교의 공동성지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네요. 그죠? 유대교에서 믿는 야훼,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에서 믿는 여호와가 같은 같은 유일신이라고 했었죠. 가나는 크리스토교 아니면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인도의 아유디아 사원 분쟁은 무굴 제국 최초의 초대 황제인 바브르가 옛 유적을 파괴하고 나 사원인 모스크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무굴 제국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죠.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 모스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네. 이슬람. 그러면 가는 크리스트교. 나머지 다는 비슈누도 모시고 시바도 모시는 힌두교.
크리스트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고요. 그 다음 나의 기원지,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였습니다. 서남아시아가 기원지인 종교로는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있겠네요. 남부아시아가 기원지인 종교로는 힌두교, 불교가 있습니다. 다 힌두교의 대표적 경가는 십자가와 종탑 아니고요. 크리스트교는 이슬람교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았습니다. 정답은 4번. 민족 종교는 그 민족이 믿는 종교고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게 민족 종교. 미안해. 선생님 또 싫어요 나오겠다. 유대교. 보편 종교로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요새 갱년기가 와가지고 약간 사소한 거에 잘 삐지게 돼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18번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 자원의 주요 국가별 생산량 및 소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단은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이며 A, B는 각각 미국, 중국 중 하나임.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데가 중국이랑 석탄이에요. 왜냐면 석탄 생산량에 여기 보면 뭐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소비량도 아니네. 45%가 아니네. 거의 50% 가까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생산량을. 소비량은 50% 넘어섰네. 그죠? 그러면 A는 중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도 한 국가가 전 세계의 절반 정도 이상의 그 에너지 자원을 쓰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 석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석탄이 되겠네요. 석탄이 될 거고, 가와 다를 비교할 때 힌트가 되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생산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비량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다가 뭐가 되냐면 LNG, 천연가스가 되는 거고요. 가는 석유가 됩니다. 물론 선생님 요 차이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량이나 생산량 비중을 보면 천연가스가 많은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량 비율이 생산량 비율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이유는 러시아 추우니까 도시가스나 약간 천연가스 난방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A가 중국이었으니까 B는 미국이겠네요. 1번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고, 나는 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네요. 정답은 2번. 3번은 5배속 나는가보다 성능 비율이 낮다고요. 그 다음 중국은 러시아보다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찾으면 되겠네요. 석유가스, 천연가스 소비량이 러시아는 요만큼, 중국은 요만큼. 중국보다 러시아가 조금 더 소비량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A는 중국, B는 미국입니다. 정답은 2번. 19번 갑니다. 아이고, 이거는 우선 연령별 인구 구조 이거 기후그래프 이거 보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나오나? 네. 우선 연령별 인구 구조 가나다가 나와 있고, 지도에 표시된 국가는 여기 독일이고, 그 다음 여기가 앙골라. 나인제질이 앙골라가 있고요. 여기는 아르헨티나, 메시,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앙골라까지는 몰라도 돼요. 앙골라까지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구나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낯선 표가 나왔어요. 낯선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삼각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작은 눈금입니다. 이 눈금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눈금을 따라서 0에서 14세 인구는 가가 한 46%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 15에서 64세 인구는 눈금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눈금이 보면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여기를 다 60으로 읽는 거예요. 여기가 다 60, 여기는 다 70, 여기는 80.
그래서 이런 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눈금의 방향을 봐라. 그러면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4세가 46%고 그 다음에 15세, 64세 인구가 한 50 몇 퍼센트라고 할까? 한 53%, 52?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65세 이상은 눈금이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그럼 요거대로 쭉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가는 뭐야? 왜 이렇게 적어? 5%보다 적네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한 2%라고 할까? 2%?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10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100이 되면 이 그래프를 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보는 방법을 알면 된다. 그런데 사실 이거 안 봐도 요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요거 봐도 알 수 있는데 가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아.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는 데니까.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가 46%, 제일 많은 제일 젊은 나라 앙골라가 되겠죠. 가가 앙골라. 그 다음에 독일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야. 사망률이 더 많아. 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여기가 이렇게 20이고 여기가 이렇게 25거든요. 20에서 25 사이야. 그러니까 독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 나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앙골라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낮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나는 다보다. 아르헨티나는 독일보다 1인당 평균 소득이 낮죠. 독일이 제일 높고. 다는 가보다. 독일은 앙골라보다 아기를 조금 낳고요. 다중 총 부양비는 가가 가장 높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중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가가 가장 낮다가 되는 거예요. 청장년은 15세에서 64세니까 가가 50에서 55 사이로 가장 낮고요. 그 다음 나랑 다가 65 정도로 높네요. 그죠? 요 눈금 그대로 보면 됩니다. 정답은 4번. 2021년 다는 인구가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3.3 퍼밀이에요. 마이너스 3.3 퍼밀인데 순 이동률이 플러스 3.8 퍼밀이에요. 그러면 0.5 퍼밀이 인구가 증가했겠네요. 그래서 인구의 증감을 볼 때는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자료에 A 물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물결 D는 각각 수력지열, 태양광열, 풍력 중 하나임.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인데요. 여기는 필리핀이 나와 있고요. 필리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선생님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뭐 가지고 찍을까 봤더니 호주에는 없는데 필리핀이랑 뉴질랜드에만 있는 B가 있네요. B에만 있어? B에만 있는데 보니까 필리핀과 뉴질랜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환태평양 조산대. 여기 대만, 필리핀, 뉴기니섬 요렇게 이어지는 환태평양 조상대에 위치한 지역에서만 신재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발전 설비 용량은 발전량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전체 총 에너지를 다 생산했을 때 양, 그러니까 밥통으로 치면 밥통 그릇이에요. 밥통 용량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전 설비 용량이 제일 큰 데가 이렇게 필리핀이랑 뉴질랜드가 큰 B가 뭐가 되냐면 지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지열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지열을 알았으니까 호주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네. 호주는 여기 지역이 다 사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막에서 하기 좋은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태양광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태양광이 됩니다. 태양광. C는 태양광.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는 산지가 많고 높은 산지가 많아서 빙하 지형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빙하 지형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U자곡, 빙식곡이라는 계곡이 발달하게 되고 이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을 하기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높은 A가 수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D는 풍력이 되겠네요. 풍력. 볼게요. 1번. B는 판해 경계 부근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 답은 1번. 쉽네요. 2번. C는 바람이 많이 부는 태양광은 이거 틀렸고요. 이것도 5배속으로. A는 D보다 태양광이 높죠. 수력이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전 세계적으로는 수력. B는 D보다 발전 시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열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죠. C, A는 상업적 발전이 시작된 이기가 이르다. 상업적 발전 나오면 C, A 둘 중에 하나는 수력이라 그랬죠? A가 수력이라서 얘는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노령화 지수와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 것이다. A씨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계 출산율이 우선 나와 있는 지역 여기는 파키스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뭐야 이번에는 아프리카가 안 나왔네. 아프리카가 안 나왔어요. 노령화 지수가 250이야. 와, 유소년층 인구가 100명이면 노년층 인구가 250명인 나라. 여기는 일본이고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 와, 아기를 3명 이상, 평균 3명 이상 3.5명 정도 낳는 나라는 파키스탄. 그 중간에 해당하는 데가 중국이 되겠네요. 봅시다. B의 노년층 인구는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이거는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알 수 있겠네요. 노년층 인구랑 유소년층 인구가 같을 때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 100이죠. 100이니까 노령화 지수가 100 이하니까 여기는 유소년층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틀렸고요. A. 파키스탄은 일본보다 인구 순유출이 많겠네요. 개발도상국이고 하니까요. 답은 2번. A는 C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파키스탄이 일본보다 적고요. 중위 연령은 일본이 더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증가율은 A가 가장 높을 겁니다. 정답은 2번. 낯선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번.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의 주요 국가별 생산량 및 수출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각각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중 하나임. 근데 이 화석 에너지가 석유인지 석탄인지 천연가스인지는 안 알려줬어요. 치사하다, 그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미안. 가나는 석탄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석탄이 들어가고 중국이 들어가면 석탄은 중국이 막 50% 이상 생산하거든. 50%. 근데 50 여기 끝에 있는 숫자가 다 25, 20이거든. 이거는 가나가 석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구나. 석유 아니면 그냥 치우자.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러시아나 아니면 카타르, 이란 이런 나라들을 보고 천연가스를 찾으면 되겠네요. 카타르, 이란이 있고요. 여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타르, 이란에서의 생산 비율과 수출 비율이 높은 나가 뭐가 되냐면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천연가스. 그리고 이라크, 아랍에미리트가 많은 가는 뭐가 될까요? 석유가 되겠죠. 그러면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고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는 B는 러시아가 될 거고요. 석유를 많이 수출하고 그 다음에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A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네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그지? 왜냐하면 선생님 2023년도 자료에는 미국이 석유 수출 1위라고 했는데, 그지? 그래서 통계 자료가 여기는 2018년에서 2022년 한 5년 동안의 평균값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기보다는 경향성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건 오류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언제는 뭐가 높고 언제는 뭐 어느 나라가 높고 이거 다 알 수 없어요. 경향성 파악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A가 사우디아라비아, B가 러시아, C가 중국.
석유 수출이 많으면 사우디, 천연가스는 러시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1번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죠. 석유가 더 먼저고 나는 냉동 액화 기술 발달 이후입니다. 나는 가보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B가 어디였지? 러시아는 미국보다 석유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많다. 러시아는 석유 생산량 대비 생산량이 분모가 되는 거고 수출량이 분자가 되는 거죠. 이게 러시아가 더 많네. 무슨 말인지 알죠?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니까 생산량분의 수출량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니까 여기는 이러니 쌤 잠깐만요.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한 17분의 15가 되는 거고 17분의 15가 되는 16이 되는 거고 미국은 한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23분의 10이 되니까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러시아가 더 많죠. 답은 3번. B의 세계 수출량 비율. B가 뭐였지? 러시아의 수출량 비율은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높다 했는데 천연가스가 더 높죠. 틀렸고 A는 사우디, B는 러시아, C는 중국입니다. 선생님 잠깐 집중력 잃었네. 이렇게 나오면 문제 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될 거.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국은 석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네,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좀 편하실 거예요. 24번까지 해야 되겠다. 자, 화산 활동이 빈번한 아이슬란드에서는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한 발전이래요. 지하수니까 수력하면 안 돼. 화산 활동이 빈번하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거니까 얘는 지열이에요. 지열. 브라질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나아 발전 의존도가 60%에 달한대요. 브라질은 아마존 강이 있죠. 그래서 큰 강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유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이 아마존 강이거든요.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고요. 캘리포니아에는 건물 지붕에다가 세운대요. 일조량 1조시간 태양광. 1번 가는 수량 풍부하고 녹차가 큰 지역 아니죠. 나아가 그렇고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건 이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나왔니 그지? 풍력은 없고요. 아예 단서 조항이 없어. 다 판의 경계부에서 개발 잠재력이 큰 거는 지열 가고요. 낮이랑 밤 발전량 차이가 큰 거는 태양광이겠네요. 다고요. 틀렸고요. 나 수력이 태양광보다 세계 발전량이 많죠. 우리나라 발전량은 태양광이 많습니다. 답은 5번. 다음 자료는 답사계획의 일부이다. 가 국가를 H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싱하리 왕조가 있었대요. 석가모니의 송곳니가 있대. 불교를 믿는 싱하리즈족. 차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고 불교를 믿는 싱하리즈족과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의 갈등. 여기는 스리랑카구나. 스리랑카는 A. B는 네팔, C는 방글라데시, D는 미얀마. 코끼리 같이 생겼네요. 타이. 타이 이렇게 쓰면 되네. 타이. 정답은 1번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힘들 텐데 좀만 더 힘내서 마지막 에서 시간에 또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